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일정 정도 감옥 안에서 해방감을 느낄 것이다. 계속 이제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배받고 막 그 조정당하다가 거기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해방감을 느낄 것이다. 불쌍 눈물 나네요, 진짜. 네. 가스라이팅 당 우리가 보여준 거네요. 네, 막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어제 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분리불안이 있는 거니까 왜 아기들이 엄마랑 떨어지면 불안장애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온통 걱정은 김건희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는 예. 접견을 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엄마는 접견을 안 접견을 가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 떠나올 때 뭐 손 한 번 잡은 게 다다. 그리고 나서 뭐 만나질 못하고 있다. 너무 걱정이 된다. 근데 정작 김건희 씨는 안 간다는 거잖아요. 네. 면회를. 네.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면회를 간다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설명 연결 이후에. 이거 누가 가족입니까 이거? 예? 원래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가족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권성동 대표도 간다고 한 게 처음에는 그 체포 당일에도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전략을 써야겠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층 끌어안기를 먼저 해야 된다. 확고히 해야 된다라는 뭐 것을 인간적으로 보이게. 인식을 맞아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접견이 다음 주 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 다음 주에 갔다 오면은 더 센 메시지를 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이거는 뒤가 없는 전략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다 죽는. 예, 그러니까 최대한 협상할 때 그런 거죠. 최대한 높은 가격을 불러서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김건희 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면회도 안 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명태균 씨 부인도 이제 취재를 했었을 때 그 전화할 때마다 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의 안위나 이런 걸 걱정하고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 부인하고도 통화 자주 하셨죠. 직접 집 앞에도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를 떠올리면 되게 가슴이 아프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명태균 씨 가족은 정말 큰 피해자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뭐 명태균 씨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고 그리고 매번 집에서 전화를 받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했지 그 이상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봤을 때 얘기를 나눠봐도 그리고 제가 창원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안 만나려고 하셨죠. 네, 근데 제가 집 앞에서 좀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를 처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내가 사실 너무 많이 원망도 했고 미웠는데 막상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뒤에 어떤 같이 일을 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명태균 씨가 좀 거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족의 태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라도 감옥에 가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욕을 하더라도 그럼요. 예, 그렇죠. 가족은 이제 그 배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면회에도 안 가. 김건희 씨는. 일단 난 그건 좀 의외다. 근데 그분의 성정이 그런 것인지 몸이 전략적으로 아프시다고. 그런 거네. 몸이 아프시다고. 몸이 몸이 아파야 되죠. 아파야 돼?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만 해? 지금. 네. 그렇구나. 근데 네, 제가- 건강하면 안 돼? 건강하면 안 되죠. 네. 아마 건강할 거예요. 네, 건강할 건데 야, 네. 나 아픈 거다 오늘부터. 아픈 거야. 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그 약간 지난번에도 보면 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살짝 뭐 이렇게 자기 학력 위조 예전에 기자회견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인위적인 그때는 저희가 너무 순수하게 봤는데 네. 막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 긴장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전혀 긴장 안 했는데. 왜냐면 정말 긴장한 진짜. 사람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죠. 저도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 네. 저희가 천추한입니다. 그때 질문을 질문을 했어야 못 되는데, 해가지고 질문하는 기자 아니, 이정주 기자. 네, 그때 네. 제가 십자인대 나가가지고 뒤에 있는 바람에. 근데 물론 그것도 핑계고 네. 그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했지만 대변인들이 와가지고 네. 앞에 하도 이렇게 김은혜 대변인하고 네. 이양식 15분 정도 네. 계속 질문하지 말아달라. 일반이니까 네. 질문하지 말아달라. 오늘 그런 얘기를 질문 엄청 없습니다. 했고. 아니 자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자들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는 그렇죠. 아니, 물론 월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네, 뭐 했어야 질문 된다.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분위기상 보면 네. 저희가 그때 이제 깜빡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잡혔고 네.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이긴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질문을 못한 게 굉장히 한이죠. 네. 그러니까 천추한이다. 전체 아니죠. 이
이 용감한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천추의 아니 박 한이다. 기자랑 저랑 둘이 사석에서 그래요. 네. 우리 때문에 정권이 탄생한 거야. 우리가 반성을 해. 그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마각을 드러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때 예. 질문하고 예. 바로 취임하고 2025 5월에 예. 둘 중에 하나 예. 감옥 가거나 아니면 정권을 막았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그 약간 미스가 용기가 예. 없어서는 아니고 예. 약간 저희도 예. 어안이 벙벙해서 이거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지? 약간 이러다가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그 여성의 어떤 정체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기자회견 때부터 뭔가 인위적으로 이미지를 좀 만들려고 했었던 있어요. 거 아니냐.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작전 짜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카니발 앞에 바로 당사 앞에 대서 네. 분명히 기자들 쫓아올 거다. 뭐 이렇게 동선을 짜고 온 거예요. 보니까. 네, 이게 기자들이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다시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가 V1, V2 막 이러면서 V0 이러면서 얼마나 권세를 누렸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마포대교에 나와가지고 막 지시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좋은 없죠,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자신이 권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작전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어요. 그때 왜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그 이명수 기자랑 통화했던 네. 그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아 이거 너무 사적인 대화 아닌가 뭐 이런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딱 한 줄이 기억이 나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음. 그게 사실은 저는 뭐 지나가면서 실수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 정말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 7시간 녹취록 다 보고 기사도 쓰고 했었거든요. 네. 딱 그 대목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요.